비레크먼이 손절하기 전에 물량 때문에 폭락할 가능성 예측하고 다른 계좌에 쇼처났을 수도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형 금융기관들은 포지션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선행 매매로 잡혀가요. 미리 공매도를 쳐놓진 않았지만 풋옵션을 사놨을 가능성은 다른 계좌나 다른 펀드에서 사놨을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할 수는 또 없겠죠. 이걸 손정희가 굉장히 잘해요. 소프트뱅크에서 예전에 엔비디아 샀을 때도 이런 거 했다고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풋옵션을 사는 거예요. 또는 콜옵션을 팔거나. 그래놓고 그 다음에 쭉 빠진 다음에 그 풋옵션에서 수익 나는 거니까 자기는 주식 샀다 팔았다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진 것만큼에서 또 벌었으니까 괜찮고, 이런 거래들도 소프트뱅크가 잘한다고 들었었어요. 예전에 뉴스 같은 데서 좀 봤었고. 그래서 자기가 잡혀갈 수준의 매매를 직전에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자기가 이거 팔아야 될지도 몰라, 그럼 풋옵션을 사야겠어, 그리고 꾸준히 샀다가 만기 때 가서 청산시켜서 저렇게 많이 빠지고 더 빠져서 수익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컨피덴셜한 인포메이션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해지할 때 옵션이나 대칭 자산으로 하고 있어서 ELS 관심 별로 안 두거든요. 옵션이라는 상품은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옵션은 세상에서 만든 가장 위대한 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돈으로 바꿨어요. 시간을 돈으로 바꿨기 때문에, 시간을 돈으로 바꿨다는 게 뭐냐면 옵션 해징하는 로직들을 시뮬레이션 해보시면은 옵션을 매수하고 해지하면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하고 해지하게 되면 손실이 나요. 거꾸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계속 해요. 그래서 매매 손익이 옵션 프리미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기가 6개월이다, 3개월이다를 옵션 가격 모델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프리미엄만큼을 벌거나 깨질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포지션이 존재만 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머니타이즈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은 시간 가치를 돈으로 바꾼 위대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행자가 지급하는 이자는 옵션 프리미엄에서 일정 부분 떼어주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풋옵션 팔아가지고 그 풋옵션 판 돈에서 일정 부분을 ELS 매수한 사람한테 주고 자기가 조금 마진을 남겨서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풋옵션을 매도해서 할지 아니면 주식 매수 매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델타 엣지를 해서 그거를 주고 할지,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더가 회사마다 다르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점점 주가가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ELS가 줄어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또 여기서 또 박스권이 되면은 사람들이 또 ELS 또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손해를 봐도. 저렇게 해서 깨진 적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넷플릭스 말고 AMD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수강은 방학대님, 페이오프 50에서 80% 구간에서 발행자가 100 초과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가 뭔가요? 풋옵션을 매도한 만큼 델타 엣지를 하면 되는 거가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풋옵션을 매도했으면 주식을 계속 매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마다 풋옵션 매도한 부분에서 델타량이 증가해서 안 해도 돼요.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옵션을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슈들이 발생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기가 얼마예요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는 6개월이잖아요. 그럼 보통 한 9개월 정도 되는 옵션 만기를 팔아요. 그래서 이때 상환이 되려고 하면 이 옵션이 한 3개월 남았으니까 그걸 시장에서 걷어요. 거래가 잘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옵션들을 거래를 하거든요. 그리고 단기는 시간같이 해지하느라고 약간씩 하는 거고. 근데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기가 아까 변한다 그랬죠. 주가가 빠지면 만기가 3년짜리 상품이 되는 거고, 주가가 위에 있으면 6개월짜리 상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이 반대로 미스매치가 생겨요. 여기서 옵션을 매도해 놓은 게 숏감마가 열려요. 숏감마라는 건 또 어렵지만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밑에서 숏감마가 걸려서 더 팔아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옵션을 매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갔는데 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태가 생겨요. 로스가 계속 더 나는 거죠. 변동성도 막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옵션 매도량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요. 너무 많이 매도를 해서, 그러니까 변동성이나 이런 걸 해지하기 위해서 옵션을 그거에 맞춰서 매도를 했다가 지금처럼 저렇게 빠지면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커져요. 해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델타 부분들을 해지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주식을 더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어그레시브하게 옵션을 매도한 사람들은 오히려 계속 더 팔아야 돼요. 내려가면서 빌려서 팔아야 돼요. 하다못해 옵션을 매도하느라고 해지해 놓은 사람들은 빌려서 팔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빠질 땐 또 빌려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빌리는 값도 비싸지고, 그리고 코스트가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제 경험상 특히 개별 종목 ELS들 할 때는 옵션은 약간만 팔고, 그리고 나머지 다 주식으로 해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더 사죠. 게다가 여기 밑에 한 80에서 여기 내려가서 이 부분서부터는 엄청 많이 사요. 게다가 여기 터치하면 다 팔아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임팩트가 커지고 변동성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급락하는 때 보시면 볼륨이 어마무시해요. 평상시에 10배, 위에 같은 경우는 이건 뭐 200배죠. 200배 차이까지 나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한 이유가 뭐냐면 선물 옵션을 거래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거래할 때 외국인 매매 동향 이런 것들을 되게 민감하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외국인이 뭐 샀네 팔았네 하는 걸로 외국인이 풋옵션을 뭐 다 많이 샀으니까 이번엔 빠질 거야 뭐 이런 거 맞을까요? 맞는 게 랜덤이에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맞은 걸 가지고서 맞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지, 모니터링을 계속하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으면 믿거나 말거나 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선물에서 주간 테이바 생각 전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스닥 시장 열려서 또 거래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재밌게 또 한 주 매매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수준으로만 매매를 하시고 투자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